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슈 캐스팅, 중국에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그러면서 220조가 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그 뉴스가 나온 김에 이 중앙은행이 하는 지급준비율 정책 요것도 공부를 좀 하고, 네. 이왕 정리하는 김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요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가 있고 한국은행이 따로 있죠.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있고 미국은행은 아니고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중앙은행이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와는 다르게 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뉴스에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있죠. 세금을 높이고 또는 낮추고 예산을 더 쓰고 또는 덜 쓰고 이런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인 건지 또는 이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이렇게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인 건지 기본적인 구별은 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집중해야 될 중앙은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한국은행이 또는 연방준비제도가 얘네를 중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얘네가 기준금리를 올렸다 또는 내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채권을 매입했다더라, 채권을 매각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증시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그치. 나쁘면 왜 나쁜 건지, 아니 이거 이해가 빨리 안 돼서 좀 어려우셨죠? 맞아. 특히나 이 초보 투자자분들, 맞아요. 주린이분들, 우리 주생아분들은 이거를 빨리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증권방송 같은 걸 봐도 우리 전문가들이 이러고 저저저저저 막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단 넣어두셔야 되는 그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은행, 은행을 이렇게 딱 한번 그려두시고요. 중앙에 은행을 놔두시고, 주변에 돈이 풀린다. 또는 돈이 빨린다. 이렇게 밑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아셨죠? 단어 좋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 빨린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만 치환해서 무조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증시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를요, 돈이 풀린다, 돈이 빨린다, 모두 다 몽찬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중독성. 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이 시장에 풀리거나 또는 시중에서 돈이 은행으로 빨려오거나 모두 다 둘 중 하나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셨죠? 가장 쉬운 금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를 높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이자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여러분 풀립니까? 빨립니까? 빨려 들어오는 거죠. 빨리겠죠.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거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네. 그럼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네.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 그냥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해질 테니까 빼겠죠. 네, 돈이 풀리겠습니까? 빨리겠습니까? 풀립니다. 돈이 풀립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퀴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퀴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 돈을 풀어요? 빨아요? 풀어요. 풀어야죠. 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풀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춰야지. 낮춰야죠. 응. 낮춰야지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낮추면 풀립니다. 그 돈 갖고. 낮추면 풀려요. 높이면 빨려요. 그림 딱 맞죠? 야, 오늘 뭐 장난 아닌데? 낮추면 풀리고요. 높이면 빨립니다.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모델을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금리를 높이면 빨리고요. 낮추면 풀립니다. 오케이. 우리 별짓 다 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 얘기가 나온 이 지급 준비율 이야기인 건데, 약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생소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거나 경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네. 왜냐면 이 학부 때 이 경제학 원론 보시면 이 맨큐의 경제학이라든지 두꺼운 거. 테일러 경제학. 저는 학부 때 사실 테일러 경제학을 했었는데. 전 맨큐. 맨큐였어요. 토할 것 같았어. 아니, 이렇게 경제학 원론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이 후반부에 보면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요 파트로 가면은 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빠는지 이 통화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1번 공개시장 조작. 말이 좀 어려운데. 2번 재할인율. 네. 그리고 3번의 지급 준비율. 중앙은행이 하는 대표적인 돈을 풀고 빠는 요 세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급 준비율이에요.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뭡니까? 공개시장 조작, 말이 좀 이상한데 채권을 사고 파는 것. 채권을 사고 팔면서 돈을 풀고 빠는 것. 이게 바로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채권 갖고. 여기서는 채권과 돈이 교환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매입했다, 샀다라는 거죠. 네. 채권을 매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들어왔죠? 들어온 거 돈이 반대로 가요. 채권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채권이 들어오면 만큼 돈이 나가요. 오케이.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이 나갔다. 채권 샀다, 돈이 나갔다.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사면 돈이 풀리는 거예요. 돈이 나간 거니까. 오케이. 풀렸어. 채권을 샀다, 돈이 풀렸다. 오케이. 채권을 샀다, 돈이 풀렸다. 오케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매각했다, 팔았다. 그럼 돈이 들어왔다. 돈이 빨린 거예요. 아셨죠? 채권 매입, 돈 풀린 거고요. 채권 매각, 돈이 오케이. 빨린 겁니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퀴즈 하나 또 드릴게요. 예. 코로나가 터졌다. 경제가 어렵다. 돈을 풀어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사야죠. 사서 돈을 풀어야죠. 그렇지. 사서 돈을 풀어야 돼요. 이게 채권 매입. 이 채권 매입이 바로 이렇게 채권을 디립다 매입해가지고 돈을 막 풀어 제끼는 걸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QE라고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양적 완화, 이 어감을 좀 더 잘 기억하시려면요. 양적, 디립다 매입하니까 디립다 매입해가지고 양적으로 디립다 매입해서 돈을 풀어서 진정시키니까 완화. 디립다 매입해서 진정시키니까 완화예요. 교수해라, 진짜 잘한다. 대단하죠? 자, 말 나온 김에 이 완화적이다. 네. 완화적이다라면 앞으로 돈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셨죠? 완화, 돈 푸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얘기가 바뀌어졌어요. 돈을 너무 풀었더니 이러다가 물가가 너무 오르겠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걱정이죠. 지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을 덜 풀어야겠죠. 아직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돈을 덜 풀어야겠죠. 완전 조절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그렇지. 풀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덜 덜. 이게 채권을 사던 거를 좀 줄인다. 채권 매입의 축소. 즉,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고, 이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사들이는 거를 예전에 막 사들여가지고 돈을 막 풀었는데, 이제는 좀 덜 사서 덜 푸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걸 줄인다는 거예요, 점점. 오케이.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예.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이 돈을 덜 푸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빨아 먹어야 되겠다. 돈을 빨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다 해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네. 그래서 금리를 올려요, 낮춰요, 돈을 빨아야 되니까 올려야죠. 그렇죠. 올려야죠. 네.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슬슬 요즘 돌아가는 판국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음 재할인율. 두 번째. 이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쪽에 매기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금리를 높게 부르면 당연히 시중은행이 우리한테도 금리를 높게 부르겠죠?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것과 메커니즘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말만 좀 다른 거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가 얘기에 시초가 됐던 지급 준비율 얘기로 갈 텐데,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인 은행의 메커니즘이죠. 기본적으로 은행은요, 돈을 놔두지 않습니다. 굴리자. 무조건 굴리죠. 맞아요. 은행은요, 돈을 굴려야지 걔네가 먹을 게 생겨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조건 바깥으로 굴립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굴리죠. 그런데 웬만하면 돈을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데, 그런데 나라에서 일정 부분은 묶어두게 시킵니다. 왜일까요? 적어도 최소한 일정 부분은 언제든지 고객에게 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일정 정도는 항상 남겨놔라 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아하. 이걸 이제 그 중앙은행이 정하는 건데, 이 딱 어떤 특정 비율만큼 최소한 돈은 너네 남겨놔라. 이렇게 해서 설정되어 있는 게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몇 퍼센트, 요 일정 부분은 딱 비율 정해서 그것만큼은 밖에서 굴리지 마. 그냥 가지고 있어. 라는 개념이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급 준비율을 높였다. 그럼 돈이 풀릴까요? 빨릴까요? 옛날에 낮았을 때 만약 90을 바깥으로 내놨다면 예. 지금은 오늘 높였으니까 못 내놓죠. 못 내놓죠. 그렇죠. 은행이 밖으로 굴릴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당연히 빨리게 되겠죠. 그렇죠. 돈이 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밖으로 더 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부터 돈이 밖으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뭐 헝다 사태고 뭐고 되게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밖에 돈이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풀려면 지급 준비를 낮춰야지. 낮춰야죠. 아하. 이런 그림으로 지급 준비를 낮추게 된 겁니다. 완화적인 정책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완화적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매파다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지를 잠깐 잡아드릴게요. 비둘기 평화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비둘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올림픽에서도 항상 그런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비둘기 평화적인 느낌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진정시킨다. 진정시키는 건 뭐죠? 돈이 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비둘기 나오면 돈 푸는 그림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반대로 매가 떴다. 얘는 조금 약간 단호하고 빡센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시장을 그렇게 어루만져주지 않아요. 아하. 돈을 빠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요거를 얘는 완화가 아니라 좀 긴축이라고 빨아당기는 길. 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구나.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경제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코로나 정점 찍고 나서 돈을 지금까지 너무 풀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 즉, 인플레이션 걱정이야. 이런 단계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돈을 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빨아야 당겨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네. 그럼 비둘기 쪽이 많겠어요? 매파 쪽이 많겠어요? 매들이 많다는 얘기. 당연히 매가 많죠. 이미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단호하게 할 거야. 그래서 빨아당긴다. 긴축하겠다. 매파적으로 하겠다. 바로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이다. 라는 얘기가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함께 공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나 쉽게 시장의 뉴스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